얘들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어. 엄마, 나는 반대예요. 엄마 혼자도 벅찬데 왜 우리 보고 늙은 사람 하나 더 떠안으라고 해요? 솔직히 산송장 하나 더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산송장이라니?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사랑이라지만 저흰 현실이에요, 현실. 나이 들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랑 합치면 나중에 저희 상속도 다 꼬여요. 솔직히 그 사람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5살의 늦게 찾아온 사랑 앞에서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던 김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홀로 지내오던 순자님은 최근 따뜻한 동반자를 만났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많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순자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5,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동안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병원 다니고 아프면 그냥 참고 외로우면 TV만 켜놓고 견디는 날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고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없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각자 삶에 바빠지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6개월 전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지인이 저보다 1살 위인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 이름은 중현 씨였어요. 순자 씨,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괜찮은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도 아내 잃고 오래 혼자 지내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밥 친구 정도로 생각했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어보자고 만났어요. 첫 만남은 동네 한식당이었는데 중현 씨는 참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더라고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가끔 고개 끄덕이며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하고 공감해 주시더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더군요. 두 번째 만날 때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순자 씨, 혼자 지내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글쎄요. 아프면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외롭고 힘들어요. 중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감기 걸려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둘이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점점 기다려졌어요. 서로 건강 걱정도 해주고 아침에 눈 뜨면 안부 문자도 주고받고. 순자 씨,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중현 씨는 무릎 아픈 건 좀 나아졌어요? 이런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살면서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살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은 팔이 저려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 중현 씨가 따라와 줬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끝까지 기다리다 버스 타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군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도착하면 문자 주세요. 그 손짓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느 날은 열이 너무 많이 나 중현 씨에게 갑자기 연락했어요. 아프니까 중현 씨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중현 씨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 와주셨어요. 열이 조금 내리고 중현 씨가 다시 집에 돌아갈 때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도 아프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혼자 아프게 두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있다니 꿈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챙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표현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설레더군요. 그날 이후 중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우리 이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물론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요? 네,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거죠. 제가 요리도 할 줄 알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65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한테 말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자식들과 함께 식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 준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6개월 넘게 만나온 사람이 있어. 딸 현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6개월이나?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하기 조심스러웠단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준상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도 벅찬데 왜 우리 보고 늙은 사람 하나 더 떠안으라고 해요? 솔직히 산송장 하나 더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정색하고 말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산송장이라니?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니? 현주도 말끝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엄마는 사랑이라지만 저흰 현실이에요, 현실. 나이 들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병원비, 간병비. 결국 다 저희 몫이잖아요. 솔직히 저희한테 다 떠안으라는 것처럼 들려요. 엄마 한 명이면 몰라도 두 분이면 부담이 2배예요. 아니야. 그분도 자식이 있어. 같이 산다고 해서 너희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준상이도 한수거 들었습니다. 엄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저씨랑 합치면 나중에 저희 상속도 다 꼬여요. 솔직히 그 사람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느꼈어요.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까지 아프면 어떡하느냐. 자식들은 제 외로움보다 돈과 부담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다음 날 중현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제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았나 봐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순자 씨, 자식들이 반대하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나도 우리 딸한테 말했는데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순자 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왜 함께 살고 싶은지.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걱정했죠. 아버지 혼자도 챙기기 바쁜데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순자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다. 라고. 중현 씨의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중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혹시 마음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 아내,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곁에 조금 더 머물러 보기로 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제 삶을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보는 거죠. 그러나 준상이와 현주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와 중현 씨와의 만남을 반대해 왔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중현 씨와 상의했죠. 중현 씨, 자식들이 계속 너무 반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자 씨,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준상아, 현주야. 중현 씨가 너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 한 번만 만나보지 않을래? 처음엔 거절하더니 결국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만나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자식들과 중현 씨가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중현 씨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밥 먹고 매일 같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주가 말했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진심이 느껴져요.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식사를 통해 자식들이 중현 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듯하여 다소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중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15분 만에 달려온 중현 씨는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본 현주가 말했죠. 엄마, 중현 아저씨가 새벽에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걸 보니 정말 엄마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며칠 뒤 식사나 하자며 다시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식탁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분 좋은 분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명의 바꾸시거나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불안하긴 해요. 제가 밥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준상아, 그 사람은 그런 욕심 없어. 그냥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중현 씨는 돈 한 푼 안 바라고 곁을 지켜줬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제 선택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가진 건 대출 없이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한 채의 예금 2억이 전부입니다. 그걸로 조용히 노후 준비하며 살고 싶었고 아이들은 그게 그래도 자신들 몫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밥 같이 먹고 말 나눌 사람으로 지내기로 했어. 나중에 유산은 원래대로 너희 몫이야.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현 씨는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남은 삶,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거야. 그게 죄는 아니잖니?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 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준상이는 가끔 중현 씨와 통화도 하고 현주는 제가 아플 때 중현 씨에게 먼저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죠. 엄마, 우리가 바로 못 달려갈 때도 있으니까 중현 아저씨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3개월이 더 지나고 저는 중현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자 씨,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6시쯤이요. 저도 비슷해요. 그럼 그때 같이 아침 준비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를 돌보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아이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두세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가면 알아요. 중현 아저씨도 함께요. 그 주말 경기도 외곽의 작은 가든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이들이 조촐한 파티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현주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엄마, 늦었지만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준상도 중현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이제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상이 아들 손주 지훈이가 저한테 뛰어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응, 그냥 밥 같이 먹고 놀 사람 생긴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 마라. 그럼 중현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지. 이제 할아버지가 생긴 거야. 지훈이가 중현 씨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중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지훈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모임이었지만 정말 결혼식을 대신한 자리였죠. 현주는 제 머리를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일 예뻐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진짜 축복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주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진짜 미안했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알겠어요. 사랑은 나이가 상관없나 봐요. 고마워, 현주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준상이도 중현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더군요. 아저씨,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속으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몇 달 지켜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웃음소리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건강해 보이고요. 저도 순자 씨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지금은 가끔 자식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중현 씨와 손주들이 장난치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결국 우리 가족도 안아줬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자식들도 이제는 중현 씨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15년 만에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며칠 전엔 중현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6시에 눈 뜨면 옆에서 중현 씨가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해줘요. 시시콜콜한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65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 결국 저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아픈 것도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 김순자님의 따뜻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엔 자식들의 반대와 오해로 힘들어 하셨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 앞에서 가족들이 보인 걱정과 우려도 이해가 되지만 순자님과 중현님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네요. 사랑이란 때로는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그 진심이 결국 마음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나이와 조건을 뛰어넘은 따뜻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순자님의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가 감명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